돌배누리 아래 금덩어리. 옛날, 아주 먼 옛날은 아니고 그렇게 멀지도 않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꾸준한 노력이 어떻게 성공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깊은 교훈을 주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돌배누리 아래 금덩어리란 이야기인데요.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잘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어느 시골 마을에 살던 김부자라는 사람과 한 가난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김부자는 말 그대로 부자였고 그에게는 매일 아침 마을을 한 바퀴 도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아직 어스름한 새벽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시골 마을의 얇은 안개와 메마른 흙길을 따라 굽이굽이 이어진 낡은 담벼락 사이를 느긋하게 거닐며 김부자는 속으로 종종 생각했습니다. 나는 참 복도 많지. 이토록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으니 말이야. 그날도 김부자는 갓 피어올린 담뱃대를 입에 문 채 마을의 가장 끝자락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평소 같으면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무심하게 지나쳤을 허름한 집 마당에서 그의 시선이 마치 자석에 이끌린 듯 멈추고 말았습니다. 저게 대체 뭘까? 뭔가 평소와는 다른데? 그 집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집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견디지 못하고 기둥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기울어 있었고 낡은 지붕에서는 비가 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람의 왕래도 드물어 늘 적막감이 감도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황량한 마당 한가운데 무언가 이질적이고도 눈길을 끄는 것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커다란 돌더미, 돌배누리였습니다. 크고 작은 돌들이 마치 누가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 올린 듯 층층이 정성스레 쌓여 있었고 무엇보다 그 돌더미의 가장 꼭대기에서 뭔가가 영롱한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김 부자는 저도 모르게 멈춰 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 돌더미를 비출 때마다 번뜩이는 그 광채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숨겨놓은 귀한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상한 일이로세. 저토록 가난한 집 마당에 웬 돌배누리가 저리도 높이 쌓여 있고 거기에 금덩이처럼 반짝이는 것이 놓여 있단 말인가?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고민에 잠겼다가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이 되자 돌더미에 대한 궁금증과 풀리지 않는 미련 때문에 마음이 찝찝해 다시 그 허름한 집 앞을 몰래 찾아갔습니다. 해질녘 노을빛을 받은 마당의 돌더미는 더욱 또렷하고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 부자는 어두운 담벼락 뒤에 몸을 숨긴 채 그것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설마 진짜 금이겠어? 그냥 햇빛에 반사된 평범한 돌이겠지. 그래도 저 집 사람들은 왜 저런 걸 저렇게 힘들여서 쌓았을까? 며칠을 더 두고 보며 관찰했지만 김 부자는 결국 그 궁금증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집에는 홀로 된 아버지와 세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하루 세끼 밥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드물었고 품팔이라도 나가는 날에도 집에 식구가 많아 쌀 한 톨 남아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아버지는 자식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모두 굶어 죽을 판이다. 대체 무슨 방법을 써야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나 살아갈 수 있겠느냐? 장남이 또 한 번 긴 한숨을 내쉬며 체념하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같은 팍팍한 세상에 별다른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다들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만 우리라고 뭐 특별한 도리가 있겠습니까?
차남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한숨을 더했습니다. 그냥 품팔이라도 꾸준히 나가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수밖에요. 자식들의 말에 아버지는 더욱 깊은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세 아들 중 가장 어리고 조용한 막내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매일 돌을 한 덩이씩 주워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마당 한쪽에 차곡차곡 쌓아봅시다. 혹시 압니까? 100덩이, 1000덩이, 10,000덩이 모으다 보면 그 중에 뭐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형들은 막내의 어이없는 제안에 그만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허허, 돌 주워서 뭐 하겠다는 거냐? 배는 고파 죽겠는데 돌을 쌓는다니. 농담도 참 어설프군. 형들은 막내의 말을 비웃으며 등 돌려 가버렸지만 아버지는 막내의 눈을 똑바로 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막내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한번 해봐라. 어쩌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옛말에 그랬단다. 돌 천덩이 가운데 금덩이 하나는 섞여 있을 수도 있다고. 그날부터 막내는 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돌을 줍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해가 뜨기도 전에 마을 밖으로 나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특별해 보이고 가장 단단한 돌을 고르고 골라 한 덩이씩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도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날에도 그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며 미쳤다고 수군거렸고 여전히 쓸모없는 짓이라며 막내를 비웃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마당 한가운데에 쌓인 돌배누리는 사람 키를 훌쩍 넘을 정도로 높고 견고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돌들을 김부자가 아침 산책길에 우연히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흐른 후 김부자가 드디어 직접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막내를 부르더니 마당에 높이 쌓인 돌더미를 가리키며 다소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이 엄청난 돌더미를 모두 자네가 혼자서 모은 것이란 말인가? 막내는 김부자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시작한 일인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많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김부자는 허허 웃으며 자신의 계획을 드러냈습니다. 허허, 보기 좋구만. 자네의 그 끈기가 참으로 대단하네. 그런데 말이야, 저기 우리 집 곳간에 쌓여있는 곡식 노적 한 덩이랑 자네 마당에 있는 이 돌 노적을 서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는가? 나락이야 우리 집 곳간에 넘쳐나지만 이렇게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돌은 참으로 귀한 것이 아닌가? 나도 이런 멋진 돌더미 하나쯤 우리 집 마당에 두고 싶네만. 막내는 김부자의 파격적인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김부자의 곡식 노적 한 동이면 이 가난한 집이 한 달은 좋게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양의 곡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막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재차 물었습니다. 정말로 바꾸시겠습니까? 이 보잘것없는 돌더미와 그 귀한 곡식 노적을요? 김부자는 의심하지 않는다는 듯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겠는가? 거래는 김부자의 제안대로 빠르게 성사되었습니다. 김부자의 하인들이 커다란 곡식 노적을 정성스럽게 가져다 주었고 김부자는 노적의 제일 위 한 섬을 도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막내가 쌓아 올린 돌더미를 김부자의 집으로 가져가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돌더미를 옮기려는 찰나 막내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잠깐이요. 우리도 우떡게 하나는 챙겨야겠습니다. 김 부자는 막내의 예상치 못한 요구에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허허, 우떡게라니? 막내는 빙긋 웃으며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혜로움이 번뜩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거래면 거래답게 해야지요. 나락을 가져오실 때도 윗부분을 떼어가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장 위에 놓인 돌 하나쯤은 챙겨야겠소. 이것은 우리 노력의 상징이니. 막내는 가장 꼭대기에 놓여있는 돌을 조심스럽게 들어 자신의 품에 소중히 안았습니다. 김 부자는 그 돌이 진짜 금덩어리일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도로 달라고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금덩어리의 임자는 따로 있고 막내의 복인 모양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막내는 그 돌덩어리가 진짜 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김 부자가 나락 한 섬을 챙기길래 막내도 돌 한 덩이를 챙겼을 뿐이었습니다. 김 부자의 하인들이 뒤에서 저 돌이 금덩어리가 아니냐고 수군거리는 것을 듣고 이후 확인하니 진짜 금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삽시간에 놀라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막내가 품에 안고 간 그 돌이 다름 아닌 진짜 순금으로 된 금덩어리였다는 것을. 그 후 그 가난했던 집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막내의 꾸준한 노력과 아버지의 지혜가 빛을 발한 결과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며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복이 오는 법이요. 저 돌배놀이 그냥 쌓은 게 아니지. 저것은 한 사람의 끈기와 노력이 쌓여 만들어진 보물이었던 게야. 꾸준한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 막내가 몸소 보여준 이야기 아니겠어? 이렇게 막내는 아버지의 말을 굳게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결국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막내처럼 어떤 일이든 굳건한 믿음과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언젠간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깊은 교훈을 이 이야기를 통해 얻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성공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